안녕하세요. SBS 화제의 금토 드라마 귀궁 5화 다시 보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왕가를 집어삼키려는 팔척귀의 그림자. 강철과 열이, 이들은 지금 어느 쪽의 손을 잡아야 할까? 궐 안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영인대군. 임금은 참담한 심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외부 침입 흔적조차 없는 상황에 분노를 터뜨린다. 그런데 곧 주변을 감도는 섬뜩한 악취. 그 냄새는 바로 원자에게서 풍기던 팔척귀의 기운과 똑같았다. 사람들이 몸을 움츠리고 숨을 참으며 돌아서는 그 순간 임금의 뇌리에는 열의의 말이 스치듯 떠오른다. 팔척귀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한편 강철은 내불산으로 향한다. 이무기의 본능을 숨긴 채 가섭스님을 찾은 그는 팔척귀를 쫓아낼 수는 있어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에 좌절한다. 그러자 가섭은 단 하나의 가능성을 내민다. 바로 용의 여의주 아니면 이무기의 야광주. 하지만 조건은 가혹했다. 야광주의 힘을 모두 쓰면 그 존재는 사라진다. 승천의 기회조차 없이 끝나버리는 운명. 강철은 그 자리에서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묻는다. 이제 겨우 인간이 뭔지 알 것 같은데 이대로 사라져야 한단 말입니까? 내가 왜 그런 희생을? 그의 분노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있다. 승천을 꿈꾸는 이무기, 하지만 열의와의 약속, 그리고 윤갑의 몸에 갇힌 현실이 그의 발목을 붙잡는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그럼에도 강철은 돌아왔다. 열의를 찾아온 그는 결심한 듯 말했다. 좋다. 내가 몸주신이 되어 너와 함께 팔척귀를 없애겠다. 열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다. 팔척귀를 없애고 윤갑을 되찾기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걸었다. 장명루에 울리는 방울소리, 열의의 손에서 춤추는 금줄, 그리고 강철이의 야광주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빛. 이 의식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묶는 굴레다. 하지만 강철이의 목소리는 차갑다. 팔척귀를 없애도 윤갑이 제 몸으로 돌아올 보장은 없다. 그래도 넌 내가 용이 될 때까지 날 섬겨야 한다. 열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강철은 묘한 말을 남긴다. 네가 그놈을 아무리 마음에 품고 있어도 난 널 절대 놓지 않을 거다. 강철이의 집착일까? 아니면 열의를 향한 미묘한 감정일까? 이 순간 두 사람의 긴장감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다. 왕실 내부의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영인대군의 죽음을 두고 대비는 법사 풍산을 찾아가 책임을 물으며 소리친다. 그러나 풍산은 영악했다. 곧장 궁 안에 최근 나타난 강력한 술사 탓으로 돌렸고 그 술사가 바로 열의와 강철임을 암시했다. 대비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며 임금이 우리 아들을 죽게 했다. 그녀의 원망은 잘못된 곳으로 향한다. 그러는 사이 풍산이 모시는 존재가 왕실을 집어삼키려는 또 다른 세력이라는 암시가 서서히 드러난다. 그는 단순한 법사가 아니었고 그 배후에는 더 깊고 무서운 그림자가 있었다. 어르신,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원자를 죽이고 왕실을 노리는 이 인물, 마치 독사처럼 조용히 독을 뿜는다. 그는 조선 건국 당시의 피로 얼룩진 비밀과 얽혀 있을까? 이 떡밥은 5화의 가장 큰 미스터리다. 시청자들은 어르신이 대체 누구야? 라며 추측으로 들썩였다. 그날 밤 도성 출입이 금지된 열의와 강철이는 중전의 호출로 다시 궁궐에 발을 들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은 겉으로는 음사와 무속을 부정했지만 마음속 한편으로는 이미 열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다. 원자와 또한 자기 자신도 어찌 될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강철은 검서관으로 복직되고 열의는 다시 애체장인으로 임금 곁에 들어간다. 열의는 궐 안을 살피던 중 영인대군의 처소 근처에서 재로 탄 흔적을 발견한다. 그 안엔 분명 부적이 있었다. 그 부적이 불에 탔다는 건 팔척귀가 화귀, 즉 불에 타 죽은 원한의 귀신이라는 결정적 단서였다. 그녀는 임금 앞에 선다. 왕가의 깊은 원한을 품은 자, 짐작 가능이 없으신가요? 하지만 임금은 고개를 젓는다. 그의 눈엔 혼란만 가득하다. 강철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끼어든다. 팔척귀는 내상을 입어 방식이 바뀌었다. 이제 원자 때처럼 괴롭히지 않고 바로 죽인다. 막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다. 너도, 네 아들도. 이 말은 마치 칼처럼 임금의 가슴을 찌른다. 강철이의 냉혹한 현실주의. 하지만 그 뒤엔 열의와 원자를 지키려는 묘한 책임감이 숨어있다. 그리고 그 팔척귀는 왕가를 향한 깊은 분노를 품고 있었다. 그 무렵 팔척귀가 다시 움직인다는 기운이 느껴진다. 강철과 열의는 결단을 내린다. 그녀는
팔척귀가 불의 기운이 강한 병오일의 원자를 노릴 거라 예측한다. 치밀한 계획이 세워진다. 팔척귀를 서고로 유인하고 강철이가 야광주의 힘을 더한 언얼도로 귀신을 찌르는 작전. 강철이는 말한다. 경험 많은 무당을 부르는 게 낫지 않냐? 하지만 여리는 단호하다. 윤갑나리의 혼이 소멸될지도 몰라. 그녀의 목소리엔 윤갑을 향한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이 장면, 여리의 헌신이 가슴을 울린다. 그녀는 윤갑을 되찾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한다. 그날 서고는 조용했지만 긴장감은 숨 쉴 틈 없이 흘렀다. 여리는 팔척귀가 나타날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 부적으로 그 길목을 봉쇄했고 그 안에 팔척귀를 가두는 게 이번 작전의 핵심이었다. 모든 것은 그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첫 걸음이었다. 강철 역시 그 시각 야광주의 기운을 눌러담아 언월도의 날에 얹고 있었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순간 촛불이 흔들리고 방울 소리가 멀리서 울린다. 원자가 갑자기 입을 연다. 팔척귀는 무서운 게 아니라 슬픈 거예요. 팔척귀의 원한 뒤에 숨은 비극. 그 단서가 원자의 입을 통해 드러난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팔척귀가 들이닥친다. 그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달라졌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만큼 서고 안은 검은 기운에 휩싸였고 여리와 강철은 동시에 직감했다. 이건 이전과는 다르다. 강철은 주저하지 않고 언월도를 내질렀다. 야광주의 빛이 나를 타고 팔척귀를 향해 꽂히는 그 순간 팔척귀는 자신의 옷자락 하나 찢기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려 강철을 비웃었다. 그의 몸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기운으로 가득했고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방어를 지닌 듯했다. 여리는 재빨리 부적의 대철망을 펼쳤다. 그물처럼 교차된 부적줄은 팔척귀를 가두는 최후의 장치였다. 하지만 팔척귀는 그 부적조차 가볍게 찢고 나왔다. 마치 애벌레가 허물을 벗듯 부적을 산산조각 내며 등장한 그의 모습은 더욱 짙어진 증오와 광기로 뒤덮여 있었다. 그 순간 강철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머릿속으로 가섭스님의 말을 되뇌었다. 야광주는 너의 힘을 모아 잠시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끝낼 수 없단다. 팔척귀는 이제 더 이상 괴롭히는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목적을 가진 존재였다.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는 귀신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이 세상에 남은 악기였다. 여리는 부적을 붙잡고 버텼다. 진한 핏줄이 손등에 올라올 만큼 온 힘을 다했지만 부적은 한 장 한 장 찢겨 나갔고 그 아래엔 팔척귀의 검은 손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의 순간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 존재만이 궐 한복판에서 자신의 의지를 말없이 외치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다음은 여리 혹은 원자 아니면 임금 그 자신일지도 몰랐다. 여리와 강철의 공조는 단단해졌지만 팔척귀의 힘은 더 강해졌습니다. 계획은 무너졌고 왕가는 다시 위기에 놓였죠. 다음 6화에서는 중궁전에 닥친 저주의 실체와 새로운 이무기 비비의 등장이 드디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귀궁 5화 다시 보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